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는 장애학생 지도에 애를 먹었습니다. 보은 서원 계곡이 요즘 오염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들어선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할인을 미끼로 고객의 세차 구입 대금을 가로챈 영업사원이 자수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10년 동안 2,500억 원을 투자해 본사와 공장을 충주로 이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사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선 학교에선 예고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빵과 도시락이 급식을 대신했고 실무사가 빠진 특수학교도 장애 학생 지도에 애를 먹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인데도 급식실이 텅 비었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교실에서 빵과 우유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도 있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전해주러 학교에 왔습니다. 도내 496개 유치원과 학교 가운데 22.8%인 113곳에서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 등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가 계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계속 먹다 보면 피부에도 뭐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일부 특수학교는 남은 파업 기간이 더 걱정입니다. 청주 해화학교는 파업 첫날 특수교육 실무사 등 공무직 25명 중 1명만이 파업에 참여했지만 이튿날에는 6명, 셋째 날은 8명이 학교를 비우면서 안전사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이렇게 중증이다 보니까 특성이 다 다른데 조금 저희는 잘 보살피겠다고 보살폈는데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 지원이 덜 돼서 안전사고나. 도내 학부모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교육 당국에 성의 있는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얼마든지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3일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일선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진 시각.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청정 계곡인 보은 서원 계곡이 요즘 오염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들어선 뒤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는데 해당 국가기관은 묵묵부답입니다. 최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는 금강의 최상류 보은 서원 계곡. 도내에서도 대표적인 청정 계곡에 이상 징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계곡물이 탁해지고 기포가 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오염의 진원지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꼽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센터가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하천을 오염시키고부터는 이쪽 지역도 똑같은 그런 생태계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생태계는 온데간데 없고. 주민들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최근 하수 방류구를 숲을 속으로 옮긴 점에 주목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굳이 기존 방류구를 폐쇄하고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게 우기철이나 이럴 때 특히 장마철에 야밤중에 인과질소를 과다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서원계곡 하류 쪽으로 가면 수질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여기 와서 놀았어요. 같이 애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지금 라면 끓여 먹는 상황도 아니고 발도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서원 계곡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수중 카메라로 물속을 담아봤습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위쪽, 즉 속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상류는 한눈에 봐도 물이 맑습니다. 돌덩이를 들추자 쌀 미꾸라지라고 불리는 기름 종개,
다른 돌덩이 밑에선 일명 긴다리 새우, 긴 집게발이 인상적인 진거미 새우도 나타납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아래쪽 서원계곡 하류는 사정이 다릅니다. 누런 부유물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푹푹 올라오고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보은군은 매주 많게는 최대 1000명 정도가 입소해 교육을 받는 시설인 만큼 순간 배출이 많은 게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50분 교육을 하고 10분 쉬고 또 뭐 점심시간 1시간이 있고 또 50분 교육을 쉬다 보니까 이 오염원이 순간 배출이 많은 겁니다. 실제 2016년 4월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 이후 하수 방류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소와 인을 과다 배출해 무려 4차례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묵묵부답입니다. 저희가 방문 취재는 조금 이렇게 저희 이 시설 성격상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질문지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 답변을 하면서 오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낸 보은군 장안면 주민들. 계곡 오염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인 불통행정에 2번 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연석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충북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이제부터라도 소재업체 육성을 적극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140여 개에 이릅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SK하이닉스와 매그나칩, DB하이텍 같은 대규모 사업체입니다.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수직 계열화된 구조임을 감안하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액체 재료가 마련되지 않는 다음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물량이 줄어들 거고요. 그런 줄어드는 것들이 결국 저희 업체들의 수주량의 변화 감소로 이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는 그나마 대체가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포토레지스터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제조업, 특히 소재업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는 충북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체 기구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 정부에 건의를 좀 드리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충북의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도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담당 부서에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저희 CJB가 최초로 보도했던 자동차 영업사원의 10억 원대 사기 행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자수를 선택한 건데 피해 행만 무려 12억 원에 달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15년 경력의 우수한 실적을 갖춘 청주의 한 대기업 자동차 판매점 김모 차장. 이러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차값을 최대 20%까지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본사 판촉팀에 당숙이 있어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챙겼습니다. 15년 이상 근무했고 정직원이고 저희한테는 당숙분이 자기들 이제 본사에 계시는데 판촉부에 계시는데
판촉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행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되게 믿음을 주면서 심지어 출고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인기 차종도 10%가량 싸고 빠르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속였습니다. 인기 차도 세일이었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당수거름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3, 4개월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차를. 이렇게 챙긴 피해자들의 돈을 갖고 사라진 김 씨는 결국 오늘 새벽 자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5명, 피해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5년 전 끌어다 쓴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시작한 범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의 일환인 대환 대출 사기 수법과 똑같습니다.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이 어떤 모든 행위는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업체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과수 화상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농정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같아선 과수 화상병을 절대 못 막을 듯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사과 과수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난달까지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 이후 수령 15년의 사과나무 320여 그루를 뽑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어떤 작목도 심을 수 없습니다. 필지를 기준으로 한 매몰 방제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복숭아 나무가 화상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는 뿌리째 뽑아서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100m가 떨어져 있어도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이 나무가 필지만 다르다면 그냥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촌진흥청은 방제 대책을 변경하면 더 큰 혼란을 부른다는 게 요지부동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깜깜이 대책보다 더 큰 혼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대목은 아직은 피해 규모가 수급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단 하나입니다. 지금 뭐 전체 저희들 생산 면적에 비해서 지금 발병된 부분이 한 20%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대책이 돼버렸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우리 지역 충주로 본사와 생산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2,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돈도 돈이지만 충주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상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현대 엘리베이터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본사를 충주 오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등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도 충주로 이전 통합합니다. 궁극적으로 연간 승강기 2만 5천 대를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통합 조성될 스마트 팩토리와 본사, 물류센터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작입니다. 사회적 책무를 위해 지역 자재를 먼저 구매하고 충주 시민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도 전담팀을 꾸려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매출 2조 원대인 현대 엘리베이터의 협력 기업은 300여 개. 이들 협력업체들의 연쇄 이전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비전이 충주에서 빠른 시일 내 실현되고 정착되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을 위한 시설 공사는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주세계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소희 선수 등 9명을 종목별 국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UCC를 이용한 종목 소개와 대회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청주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비의 탁상 감정가가 1,876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34만 제곱미터가량의 1구역과 65만 제곱미터인 2구역의 사유지 탁상 감정가는 각각 563억 원과 1,313억 원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탁상 감정은 현장 조사 없이 컴퓨터로 전례 등을 검색해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상반기 진천군의 인구 증가율이 2.8%를 기록해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진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8만 38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164명이 늘어나 도내 1위, 전국 시군 가운데서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증평 출신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월 치러진 제2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유권자들에게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회장은 금품 제공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노래방이나 오락실 내에서 이뤄지는 위법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41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뒤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1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95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